네, 오늘은 텐덤 OLED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텐덤 OLED, 조금은 생소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우선 이 텐덤이라는 용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텐덤이라는 단어는 이제 보면은 2인용 자전거, 앞뒤로 나란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공학적인 정의로는 기계적으로 나란히 결합된 두 쌍 혹은 그 이상의 장치를 뜻하고요. 이렇게 두 사람이 나란히 탈 수 있는 2인용 자전거를 텐덤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텐덤 OLED란 무엇일까요? 이런 2인승 자전거처럼 OLED 두 개를 나란히 붙여놓은 구조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답입니다. 좌측 그림이 이제 싱글 스택 OLED, 그리고 우측 그림이 이제 텐덤 OLED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텐덤 OLED, 마치 싱글 스택 OLED를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겹쳐놓은 것처럼 생겼죠? 겹치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게 텐덤이니까. 근데 겹치는 거랑 수명, 그리고 밝기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OLED에 대해서 조금 알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OLED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보시죠. 자, OLED. 요건 이름이 생소하진 않죠? OLED는 아마 한 번씩은 다들 들여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OLED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빛을 내는지 이런 걸 설명하는 건 좀 쉽지 않죠. 하지만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들은 모두 이 OLED와 텐덤 OLED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그림부터 살펴볼게요. 요게 이제 OLED의 발광 원리를 나타낸 그림인데 조금 어려워 보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밑에 글을 읽어보면서 한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글을 다 읽긴 했는데 아직은 조금 어렵죠? 발광 원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OLED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빛은 전공과 여기 전공 그리고 전자가 만나서 발생시키는 에너지로부터 비롯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선 이 전공과 전자가 필요하겠죠. 이 전공과 전자를 주입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양극 에노드 그리고 음극 캐소드입니다. OLED 구조의 전기를 이렇게 공급을 해주게 되면 양 끝에서 여기 전공 그리고 전자가 이렇게 계단을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전자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이동을 한 전자와 전공은 바로 여기 한 층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게 발광층입니다. 이렇게 발광층에서 만난 입자들은 엑시톤이라는 결합체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 엑시톤은 초기에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높은 에너지를 가진 엑시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에너지를 잃게 되는데, 이 잃게 되는 에너지가 바로 빛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OLED의 발광 원리를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 전공과 전자가 발광층에서 만나서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엑시톤을 형성을 하고, 이 형성된 엑시톤이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에너지를 잃게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여기 전공을 주입해준 양극, 그리고 전자를 주입해준 음극, 그리고 만나는 발광층,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굳이 여기 주입층과 수송층, 요 층들이 필요한 거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 저희가 1층에서 4층으로 가야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1층에서 4층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그냥 벽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층에서 4층으로 가려면 벽을 타고 막 올라가거나 막 점프를 해보겠는데 이게 쉽지 않죠. 정말 힘들 거예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만약 여기 사이에 계단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계단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벽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오르고 막 올라타고 하는 것보다는 한 칸 한 칸 걸어서 올라가면 되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이동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전자와 전공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바로 이 주입층과 수송층입니다. 이렇게 양극에서 바로 이렇게 발광층으로 가는 것보단 한 칸 한 칸 이렇게 가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겠죠. 이렇게 OLED의 발광 원리를 알아봤으니까 다시 텐덤 OLED로 돌아와야겠죠. 두 개 층을 합친 것과 수명과 밝기 효율, 이거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텐덤 OLED의 구조를 나타낸 그림인데,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선 여기 음극, 그리고 수송층과 주입층, 그리고 여기 발광층. 이거는 앞에서 살펴봤던 구조랑 동일하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층도 동일하게 주입층과 수송층, 그리고 양극. 근데 처음 보는 층이 가운데 하나 있죠. 바로 이 층, CGL, 차지 제너레이션 레이어입니다.
앞서 음극과 양극은 전기가 공급이 이렇게 되었을 때 전자를 발광층에 공급하고 전공을 발광층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 차지 제너레이션 레이어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 차지 제너레이션 레이어는 전기가 이렇게 공급이 되면은 이쪽으로는 전공을, 그리고 이쪽으로는 전자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HTL에는 전자를, 그리고 ETL에는 전공을 주입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전기가 이렇게 공급이 되면 음극에서는 전자, 그리고 양극에서는 전공이 각각 이렇게 발광층으로 공급이 되고, 여기 차지 제너레이션 레이어에서도 이쪽으로 전공을, 그리고 이쪽으로는 전자를 공급을 해줘서 발광층에서 이렇게 엑시톤 한 쌍, 그리고 이렇게 엑시톤 한 쌍, 이렇게 두 쌍의 엑시톤이 만들어지는 거죠. 엑시톤이 두 개가 만들어졌으니까 빛도 당연히 두 개가 나오겠죠? 자, 이제 드디어 수면과 밝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텐덤 OLED 효율이 좋냐? 이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텐덤 OLED,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싱글스택 OLED 구조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앞서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적으면 음극에서 전자 하나, 양극에서 전공 하나가 이제 전기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 공급이 되고 발광층에서 만나서 한 쌍의 엑시톤을 형성하게 됩니다. 텐덤 OLED 같은 경우에는 음극에서 전자 하나, 그리고 양극에서 전공 하나, 그리고 차지 제너레이션 레이어에서 이쪽으로 전공 하나, 이쪽으로 전자 하나 이렇게 공급이 돼서 발광층에서 엑시톤 하나 해서 엑시톤 두 개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엑시톤이 두 개인 텐덤 OLED에서 그럼 빛이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빛이 두 배로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슬슬 감이 잡히시죠? 같은 전기를 이렇게 공급을 해줘도 텐덤 OLED 쪽에서 나오는 빛이 두 배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밝기가 두 배 더 밝겠죠? 만약 원하는 밝기가 100이라고 한다면 이 싱글스택 OLED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발광층에서 100의 밝기를 모두 감당을 해야 되니까 엑시톤을 100개를 만들어줘야겠죠. 하지만 텐덤 OLED 같은 경우에는 발광층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각각의 발광층에서 50씩만 부담을 해줘도, 그러니까 각각의 발광층에서 엑시톤을 50개씩만 형성을 해줘도 되기 때문에 소자의 부담을 굉장히 덜 가해줘도 되겠죠. 소자에 가해지는 부담이 두 배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수명도 두 배 늘어나겠죠. 밝기도 두 배, 수명도 두 배,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텐덤 OLED. 굉장히 혁신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텐덤 OLED는 과연 어디에 쓰일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우선 수명이 굉장히 중요한 곳에 쓰입니다. 바로 차량용 디스플레이. 개인별로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차는 보통 구매하면 굉장히 오래 타지 않나요? 제 주변에서는 아무리 짧아도 5년, 길면은 10년 이상까지도 타는 경우도 꽤 본 것 같아요. 이 수명 말고도 차량을 몰 때 낮과 밤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언제 차를 몰아도 밝은 화면을 출력해서 선명하게 화면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디스플레이에서는 밝은 화면을 구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화면을 구현할 수 있는 데다가 수명까지 긴 텐덤 OLED는 차량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LG 디스플레이가 CES 2024에서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공개를 했는데 이때 모든 차량용 디스플레이에서 2세대 텐덤 OLED를 적용을 했다고 해요. 이 2세대 텐덤 OLED는 1세대 대비 더 높은 희도와 내구성을 제공하면서도 소비 전력을 40% 저감했다고 합니다. 내구성이랑 수명, 그리고 밝기까지 차량용 디스플레이로 정말 완벽해 보이죠? 다음 사용처, 바로 폴더블 디스플레이입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폴드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패널을 쉽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형태의 디스플레이입니다. 텐덤 OLED 같은 경우에는 밝기가 굉장히 높고 또 아까 수명 이야기할 때 얘기했듯이 OLED 소자에 가해지는 에너지를 굉장히 분산을 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시간이 굉장히 긴 IT 제품에 최적화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LG 디스플레이는 작년부터 17인치 노트북용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양산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 사용된 패널이 방금 차량용에서도 언급했었던 2세대 텐덤 OLED입니다. 차량용 디스플레이부터 폴더블 디스플레이까지 정말 엄청나게 활용도가 높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텐덤 OLED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신가요? 텐덤 OLED. 정말 신기한 기술 아닌가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